총 여학생의 선거를 무효화시킨 선전지와 선거 중단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우리 대학 직원 노동조합이 대학 운영 개선과 단체 협약을 준수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6년 대의원 총회에서 특별자치기구 위원장의 보고안건과 인준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대의원 총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승하 캠퍼스 부근의 쓰레기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쳤던 과거와는 달리 젊은 세대들의 참여의식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총 여학생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선거가 중단됐는데요. 소위 찌라시라 불리는 전단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치르지 못한 총 여학생의 선거가 이번 해에도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학교에 뿌려진 속칭 찌라시 때문입니다. 이 전단에는 그대여 선본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그대여 부후보는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경영대 집행부 활동 양력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경영대 회장인 정보윤 총학생 회장은 해당 부후보가 9월 중순부터 활동을 했으며 이를 증명할 문서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총학생 회장과 그대여 정 후보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른바 찌라시에 여론이 집중되는 까닭은 그대여의 재출마 가능 이유가 적힌 항목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해 총여학생회의 진흙탕 선거와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이의 제기를 걸다 보니까 한 거지, 절대로 그 경고받은 것들이 후보자들의 자질의 문제나 엄청난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뭐 오타를 낸다던가 거짓된 말을 적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채찍 위법이기 때문에 경고를 준 거고, 오타를 거거나 뭐 하나를 잘못 붙였다거나,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선거에 들어가면 SNS를 다 중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7일이 지나서 풀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이유라도 그냥 탈락시키자라고 해서 그때 선거과 투표까지 다 하고 당일날 개표 1시간 전에 동행선거인이 탈락됐잖아요. 둘 다 탈락다 공고 올리고 나서 확인이 딱 해보니까 저희가 주의를 줘야 되는데 경고를 줘서 후보자가 억울하게 탈락됐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을 선보는 우리의 실수였지만 다시 하려면, 선거에 나오게 하려면 반대쪽 오감 선본도 같이 동시에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두 선본 다 활성을 시켜주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경고 3회로 자격이 박탈된 후보는 당해 연도의 피선거권을 상실할 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회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대여의 선거 재등록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전 총여학생회장은 이 사실을 빨리 알리지 못한 전 선관위의 잘못이며 총학생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후보자들과 총학생회에 대한 죄송함을 표했습니다. 총여학생회에 관한 오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입니다. 더 큰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다음 뉴스 조세경입니다. 제31대 총여학생의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올해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어째서 총여학생회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지 양혜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31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중단된 후 긴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 무효화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여학생회 선거 중단 원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선본이 아닌 제3자가 선거에 관련된 찌라시를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 대해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자는 적발 시 선관위에서 경고 1회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선거시행채칙 22조 2항 2장과 다르게 제3자가 찌라시를 돌렸기 때문에 경고 1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 여학생회 선거가 중단된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긴급선관위가 진행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단대 회장, 부회장이 모인 긴급선관위에서는 향후 총 여학생의 선거 진행을 두고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총 17표 중 찬성 15표, 기권 2표로 총 여학생의 선거 무효화가 의결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제3자의 선거 개입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보궐선거가 무효화됨에 따라 이번 제31대 총여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인 공과대학 이은지 여성국장과 함께 각 단과대학 여성국장들로 구성됩니다. 선거 무효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총여학생회. 여학생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다음 선거에서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다우뉴스 양예슬입니다. 우리 대학 교직원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 준수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이를 반대하며 둘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우리 대학 직원노동조합이 승학 캠퍼스와 부민 캠퍼스에서 대학 운영 개선과 단체 협약 준수 촉구를 위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대학 노동조합 동아대 지부와 동아대학교는 지난 2009년 단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단체 협약서에 따르면 대학과 직원이 맺은 개별 근로계약을 우선시하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삭감, 복지혜택 축소 등 대학이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리 운영비를 축소합니다. 하지만 대학본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그 어디에도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구성원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대책 말고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대학은 이번 대학 구조 개혁 평가 대비를 위해 교원 확보율을 높였습니다.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증가해 재정 부담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노조에 따르면 과도한 건설공사비 지출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 악화로 직원이 충원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량을 떠안고 있음에도 근로환경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이 위기 맞습니다. 대학이 어렵습니다. 등록금이 줄어들고 재정은 점점 위기에 빠져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 내에 민주주의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대학 본부는 솔직하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되고 먼저 대학 본부가 솔선수범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하고 구성원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노조 측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과상여금 30% 삭감을 대학 측에서 발표한 것과 올해부터 도입된 첨단 직원 제도에 반발했습니다. 첨단 직원 제도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보수는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재정 압박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전담직 제도인데요. 또 나름대로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그동안 학사 주변 여러 조교가 그 1, 2년 정도 고용하고 그만두는 여러 가지 그 폐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이런 어떤 무기계약직의 전담직을 두모로 해서 어떤 행정을 효율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저희 학교가 도입하게 된 겁니다. 노동조합은 대학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주 2회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과 대학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다우뉴스 윤현입니다. 얼마 전 2016년 상반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약 400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여러 안건과 인준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2016년 상반기 정기대의원 총회가
부민 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는 총학생회장과 각 단대 회장, 부회장, 각 학부의 과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총 440명의 대의원 중 388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보윤 총학생회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먼저 최규환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자리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격려사 이후에는 특별자치기구 위원장의 보고안건 질의 및 인준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황택은 중앙집행위원장은 2016학년도 월별 사업계획서를 통해 동아 월드컵과 대동제, 취업 및 명사특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의원들은 월별 사업계획서 질문을 통해 총학생회의 공약이었던 구운동장 찬반 투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우리 학교 어플리케이션인 디스이즈를 이용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기는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희 사무국장은 작년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여 2016학년도 학생회비 예산을 보고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총학생회 출범식과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시험기간 간식 배부, 총학생회 어플리케이션 유지비 등이 있었습니다. 오호연 준학생복지위원장은 인준에 앞서 총학생회 공약 이행 계획표와 학생복지위원회 업무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학생복지위원회 업무인 각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 복지안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 도중 지난해 준학생복지위원장의 공금 횡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결과 준학생복지위원장은 찬성 135표, 반대 164표, 기권 46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논의 안건으로는 새로운 특별자치기구인 도서관 자치위원회가 상정되었습니다. 동아대학교 모든 캠퍼스에 도서관 이용에 있어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고 도서관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총학생회 예하 부서로서 운영되는 특별기구입니다. 시험기간 1인 1서, 분실물 관리, 시설물 보수 건의, 공지사항 공고 등 도서관 이용에 있어 전반적인 관리와 이용 문화 확립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자치위원장 인준에 앞서 도서관 자치위원회 설립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투표 결과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총원 313명 중 찬성 210표, 반대 52표, 기권 51표로 설립되었으며 도서관 자치위원장은 찬성 214표로 대의원의 과반수가 넘어 인준되었습니다. 반면 총학생회 측 3장 13조 대의원 구성에 도서관 자치위원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123표, 반대 137표, 기권 53표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장의 대표로서 총학생회의 전반적인 사업평가 및 결산을 감사하는 총감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예술체육대학 감사위원장과 공과대학 감사위원장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대의원 262명 중 149명이 공과대학 감사위원장을 뽑아 총감사위원장으로 인준되었습니다. 작년 기한된 문제로 정말 말 많았습니다. 올해까지 끌기 싫습니다. 올해는 정말 확실하게, 정말 깨끗하고 공정성 있게 감사하여 내년에는 절대 대의원 총회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의 부재에 대한 기타 안건을 끝으로 8시간의 대의원 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만 동아인들의 대표가 모인 대의원 총회. 긴 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된 만큼 학우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우뉴스 양예슬입니다. 그동안 부총학생회장의 공석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대의원 총회 결과 부총학생회장과 학생복지위원장의 자리가 공식적으로 빈자리가 됐습니다. 총회에서 내린 결과의 자세한 과정을 이다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30일 다우홀에서 상반기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복지위원장 인준과 부총학생회장 공석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학생복지위원장 인준 순서에는 오호연 준 학생복지위원장이 인준을 위해 출석했습니다. 인준 찬반 투표에 앞서 의원석에서는 학생복지위원장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오호연 전 준 복지위원장이 작년 디자인 환경대학 회장을 맡으며 회비를 횡령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리를 일으킨 이가 학생 전체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치를 서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일을 하시는 현재 과장님들한테 다 이월해드렸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보윤 학생회장은 앞으로 더 꼼꼼한 내부 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총회에 참석한 의원에게는 절대 회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준 복지위원장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낙후된 캠퍼스의 재정비가 시급한 때인 만큼 복지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기보다는 자리를 채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원 총회 18조,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찬성 135표, 반대 164표, 기권 46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한편 부총학생회장 부재 사안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부총학생회장 자리를 공석이 아닌 탄핵으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한 정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1페이지에 규칙 이해 보시면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민주적 절차와 관련에 따라서 회칙에 나와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회칙에 나와 있듯이 민주적 절차와 관련에 따른다는 것처럼 과거의 관례처럼 공석으로 놔두고 여기서 진짜 필요한 거는 사퇴서를 아까 말씀하신 사진 사퇴서를 꼭 부착을 하시고요. 감사관님께서 이제 휴가를 나오거나 이러면 학교에 오셔가지고 다시 또 대의원 총회를 열 수 없으니까 DUBS 방송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 영상으로 정식 사과문을 하는 식으로. 총학생회장은 탄핵도 고려한 사안이지만 단어 선별에 민감한 점이 있었고 동행학생회 측과 논의한 결과로는 공석으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공석에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총칙 제1장, 제4조, 휴학을 한 학생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이미 휴학 처리된 부총학생회장은 회원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아닌 학생에게 총학생회 세칙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총학생회장이 편입으로 인해 휴학 처리된 사실은 총학생회 역시 전혀 몰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총학생회장의 직책에는 부적격하므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탄핵이 회의에서 발의되기 위해선 전체 인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연설을 제출해 탄핵을 할 것이냐, 공석으로 둘 것이냐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총 294명 중 156명이 탄핵에 찬성했으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해 탄핵에 대한 의결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총학생회장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를 참관한 하나군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과 과거 있었던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당한 입후보자를 선별하도록 자격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아대 이만하구를 이끌어가는 학생의 자리에 벌써 2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학생의 임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다우뉴스 이단입니다. 여러분은 등하굣길 귀찮다는 이유로 테이크아웃 커피잔이나 휴지 등을 쉽게 버리고 있진 않나요? 별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로 학교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승하 캠퍼스 주변 환경 실태를 조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하구에 위치한 승학 캠퍼스.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고 캠퍼스 앞이라 원룸, 고시원 등 각종 거주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 곳곳에 생활 쓰레기는 물론 일회용 컵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 버려진 쓰레기들은 분리수거는커녕 어지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낮에는 되게 이제 점심이나 아침에 등교할 때는 쓰레기들이 좀 많이 안 보이는데 밤만 되면 이제 슈퍼 옆이나 아니면 오락실 근처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밤때 좀 학생들이 쓰레기를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정비 직원들은 쌓인 쓰레기를 치우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상인들이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놔둔 통에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려 오염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해가 지면 쓰레기의 양은 급속도로 많아집니다. 이렇게 낮과 밤 동안 쌓인 생활 쓰레기에 전단지까지 더해진 양이 자그마치 하루 1톤. 구청에서는 학교 부근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자취하는 학생들의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 사용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과태료를 부과해보지만 효과는 떨어지고 민원 접수 역시 소용없습니다. 치워도 금세 원상복귀되는 쓰레기에 주민의 고충은 늘어만 갑니다. 학생들이 원룸이나 자기 집에서 쓰고서 그 자체를 갖다가 리사이클이나 하지 않고 가져 나와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앞내다 버리는 경우가 좀 많고, 특별히 그 담배꽁초나 화장실 휴지라든가 또 돈가스라든가 묶어서 음식물 같은 것도 가져 나와서 길거리에 보이지 않은 곳에 많이 버리기도 해서 한 해 사하구 쓰레기 처리 비용은 2억 원. 그 중에서도 하단동이 차지하는 쓰레기 양은 다른 동보다 유달리 많습니다. 허가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무단 투기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다우뉴스 조세경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많은 학우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의 20대에게 민주주의의 산물인 투표권 행사와 주도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되새길 수 있는 소식을 윤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승학 캠퍼스 교수회관 지밀로 벽면입니다. 언뜻 보면 담쟁이 넝쿨이 늘어진 것 같지만 뒷면에는 이렇게 벽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벽화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던 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와 6월 항쟁에서 숨진 이태춘 대학 동문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은 학생들이 권위주의적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장이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민주정신과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1987년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은 그 이전에 독재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쓴 그런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종전의 그 간선제에 선출되던 대통령을 헌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 시대의 문을 연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대학생들이 정치 참여에 무관심하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 지방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5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저랑 직접적인 관련도 없을 것 같고 별로 일상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없고 바뀌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대학생이라서 아무래도 취업 준비나 공부하느라 바빠서 정치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 극심한 취업난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학생들은 정치나 사회보다는
취업 준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있죠. 좋은 정치 세력화를 하고 목소리를 내게 되면 있죠. 기존 정치권들은 새로운 대안들을 많이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 대안 중에서 있죠. 실행할 수 있는 걸 실행하면서 있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 표가 하나 찍어가지고 이 사회가 안 바뀐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과거의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듯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꾸준히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외침이 모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큰 외침이 될 수 있도록 20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상 다우뉴스 윤현입니다.